내년 러시아 월드컵이죠. 본선에서 우리나라와 대결할 나라들이 조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추첨해서 우리나라는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함께 F조에 편성됐습니다.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왜 지금 되게 늦게 결정이 됐어요. 원래 12시 반쯤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일단 사전 행사가 먼저 30분이 열렸고 아. 또 사후 이제 본 행사가 12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면서 예상보다 조금 늦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안에서 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왔잖아요. 네. 마지막에 나왔으면 그 H조 좀 약한 것 같은데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말씀하십시오. 계속. 어떻게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제 이제 오후부터 저희를 포함한 이제 많은 언론이 이른바 최선의 조, 최상은 아니고 최선의 조, 최악의 조를 예상을 했었는데 최선의 조로 이제 예상했던 게 바로 H조 지금 그 편성인데요.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조 편성 결과를 조금 전체 조 편성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전체 조 편성 결과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H조가 이제 그 폴란드와 또 이제 일본이 포함이 됐고요. 콜롬비아, 세네갈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1번 포트, 즉 강팀들이 모이는 1번 포트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팀이 개최국 러시아와 이제 폴란드였거든요. 나머지 팀들은 워낙 강팀이었고 러시아와 폴란드는 그나마 좀 해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F조 결과가 나오고 있죠. 독일, 멕시코, 스웨덴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 피파 랭킹으로만 봤을 때는요. 사실 좀 강한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1위고요. 멕시코 16위, 스웨덴 25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60위란 말이죠. 사실 뭐 32개 나라 중에 우리가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는 지금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이제 우리 다음이 사우디, 마지막에 이제 개최국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유럽 예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파 랭킹이 하락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두 번째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F조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조금 애매한데요. 최선은 일단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최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중간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말씀하신 독일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팀이죠. 1위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통산 4번이나 우승을 한 팀이고 축구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22명이 90분간 경기에서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경기다. 결국 독일이 기복 없이 항상 꾸준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독일이 이번 그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기록을 보면 10전 전승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승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고요. 독일에 필적할 만한 우승 후보를 꼽자면 뭐 브라질 정도 이 정도 지금 꼽을 수 있는 그런 강호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독일은 조금 사실상 비기기 전략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멕시코는 일단은 한 번쯤 기억이 나실 거예요. 98년 이제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경기에 만나서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놓고 퇴장을 당하면 3대1로 역전패를 했었는데 멕시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16강은 기본적으로 가는 팀이기 때문에 멕시코도 만만치 않은 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위네요, 피파 랭킹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웨덴인데 우리 이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속한 선수가 이제 핵심 선수인데 스웨덴은 유럽 플레이오프를 겪어서 올라왔는데 이탈리아를 누르고 탈락시키고 올라온 팀입니다. 화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끈끈하고 그런 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힘과 높이를 갖춘 유럽팀이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였는데 한 주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파 랭킹상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도 좀 상대해볼 만한 팀은 스웨덴이 아닌가요? 랭킹상으로만 보면?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럽 팀이 안 좋았고요. 물론 우리가 원정에서 거둔 승리에 그리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와 스웨덴은 어떤 전술의 색깔이나 팀 색깔이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이긴 하지만 좀 힘을 앞세운 축구는 좀 아닌 반면에 스웨덴은 굉장히 끈끈하고 힘과 높이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사실 최악의 조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6강 진출은 또 성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16강 진출에 실패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는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최상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좋았어요. 당시 뭐 알제리 그리고 러시아, 벨기에였는데 사실 우리가 알제리를 1승 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4대2 완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홍명보 감독이 이제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었는데 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조 편성은 브라질 때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축구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F조 얘기만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됐으면 지금 다른 조까지 전부 좀 그래픽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준비가 네, 됐네요. 나오네요. 자, 저걸 보면서 자, 궁금한 거 두 가지요. 네. 자, 가장 이른바 죽음의 조가 뭔지. 네. 그다음에 아까 김재현 기자 저 방송 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른바 꿀조가 네. 뭔지 그 두 가지 좀 집어주시죠. 이번 이제 조 추첨에서 네. 죽음의 조가 나올 수 있는 관건은 2번 포트였습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포함되면서 어느 네. 팀이 이제 어느 조가 죽음의 조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분산이 됐는데 일단 굳이 죽음의 조를 꼽자라고 하면 이제 B조와 D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조하고 네. 일단 D조. 네. 포르투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라이벌 팀들이 일단 만났고요. 네. 그리고 모로코도 지난번 우리 평가전 때 2군 전력에도 우리가 완패를 했었거든요. 모로코가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력이 좀 좋은 팀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참 죽음의 조에 들어갔네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실제로 조 추첨 장면을 보니까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우리가 B조에 안 들어간 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이란이 먼저 B조에 들어가면서 같은 대륙팀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조를 피하게 됐고요. D조는 네. D조도 보시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는 이제 유로 2016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죠. 이번 월드컵이 이제 사상 첫 월드컵인데 여기 역시 보면 굉장히 크로아티아도 유럽에 지금 굉장히 강호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네 팀 다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죽음의 조는 D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B조는 이란이 조금 처지긴 합니다만 이란이 또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거 보니까 가장 이른바 꿀조는 저 일본이 들어있는 적인가요? H조. 그렇습니다. 앞서서 네.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 저길 갔어야 드렸었죠. 되는. 네네. 예. H조 마지막에 두 나라 공교롭게 또 한국과 일본이 남아서 저도 보면서 제발 H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예. 간절한 좀 바람을 가져봤는데 네. 안타깝게 H조는 일본이 일본이 차지했고요. 가져갔네요. 이렇게 되면서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 일본 이 네 팀 중에는 뭐 어느 팀이 16강에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힘들 만큼 네. 정말 고만고만한 팀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겨뤄야 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기 때문에 예. 골을 먹지 않아야겠죠. 수비 조직력을 다지는 게 가장 급선무고 예, 우리가 뭐 수비. 지난달 평가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수비 조직력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수비 조직력을 잘 가다듬기 위해서는 역시 상대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고 또 철저하게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팀이 큰 무대 가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역시 세트피스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경기 외적인 지원, 뭐 베이스 캠프의 어떤 적절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경기 외적인 지원도 협회에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월드컵이 내년 6월이죠. 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좀 모자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일단 12월 1일이 됐으니까 이번 달 2일이죠? 2일이군요. 예, 12월 예. 2일이니까 예. 이번 달에 일본에서 동아시안컵이 열리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유로파 선수들이 차출될 수 없고요. 내년 1월에 이제 전지 훈련이 있는데 이 역시 유로파 선수들이 차출할 수 없습니다. 결국 3월에 열리는 A매치부터 유로파 선수들이 모이는 완전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로파가 없는 기간 동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 조직력을 좀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5월이 되면 전지 훈련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최종 명단을 발표를 하고요. 네. 6월에 본선에 가서 이제 세 나라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월드컵 조편성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자, 밤늦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